자,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현준 과장이 다뤄드릴 이슈 어떤 이슈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부품주 강세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발표 이후에 모바일 부품주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밸류체인들에 대한 흐름도 좀 같이 가져간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현준 과장이 이렇게 강세인 종목들 가지고 나오면 불안합니다. 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살짝 좀 비트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맞습니다. 네, 뭐 항상 그랬듯이 예. 뭐 처음부터 뭐 그렇다고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예. 한번 제가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본 바를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고, 네. 사실 이제 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이제 갤럭시 S가 좀 공개가 됐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 격언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그렇죠. 예, 굉장히 뭐 다들 알려진 사실인데, 공개가 된 거죠. 갤럭시 S6가 이제 언팩 행사를 한 거에 공개가 됐는데, 네. 원래는 제로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좀 올랐던 IT 부품주들이 뭐 꼭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으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가 4.5% 상승을 하는 걸 뭐 필두로 해가지고 부품주 전반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외신들의 반응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근본 외신들의 반응이 사실 전작들에 비해서 좀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5나 4 나왔을 때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날카로운 날선 비판들을 했었고, 특히 뭐 4 나올 때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4 나올 때는 뭐 실망이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계속 속출했었는데, 이번엔 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 그런 어떤 외신들의 반응을 받아서 갤럭시 S6의 성공을 좀 기정사실화한다고 하고 있다는 좀 느낌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시장은 외신의 어떤 삼성전자의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뭐 아니다 이런 뜻인 건가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태클을 걸게 되네요. 예, 뭐 사실 뭐 태클이라고 하기에는 뭐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외신들의 반응들을 뭐 쭉 봤는데, 네. 제가 뭐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네. 가장 화제가 됐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6의 디자인을 보고 삼성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폰이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더라고요. 예. 극찬을 했고, 전 봤어요. 그 실제로 라이브로. 예. 그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공개를 방송을 해줍니다. 맞아요. 예.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가장 아름다운 폰인가? 어쨌든 CNN 머니, BBC 등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뭐 하여튼 그래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어갔었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S5하고 S6 그림을 제가 이제 사진을 갖다가 각각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좀, 이게 저 왼쪽 그림이죠. 왼쪽 그림이 이제 5고 네. 오른쪽 그림이 6예요. 네. 크게 달라진 거 못 느끼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색깔만 검은색이지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도 지금 저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가장 아름다운 스마트폰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도 혁신을 이뤘다는 거예요. 디자인 중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일체형 배터리 들어간 거 하나 빼고는 없는데, 어찌됐든 뭐 디자인을 그러면은 제가 좀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치고, 제가 뭐 그런 거를 제가 뭐 원래 여자 볼 때도 얼굴 많이 안 보니까 그냥 일반 스펙을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스펙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이제 근본에 추가된 부분이 뭐 삼성이 루프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추가된 삼성페이, 이 부분이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일체형 배터리죠. 일체형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퇴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배터리 2개 달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걸 뭐 혁신이라고 하니까 혁신이라고 뭐 해야죠. 그리고 충전 시간 단축, 요 부분은 저는 좋아 보여요. 요 부분 하나. 그리고 뭐 고릴라 글래스, 뭐 그냥 뭐 단단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강화 글래스가 조금 더 강해진 거고, 그리고 카메라 업그레이드 등인데, 사실 카메라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한 번도 뭐 빼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던, 그러니까 4에서 5로 진화, 3에서 4의 진화에 비해서 과연 정말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게 뭔가? 핸드폰 그 충전 속도 요거 하나 빼고. 근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폰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페이 여러분들 뭐 삼성페이 이건 뭐지? 애플페이가 이미 미국에서 시행 중이고요. 사실 이건 뭐 후발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핸드폰 안에 그냥 뭐 넣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핸드폰으로 그 찍잖아요. 유심칩 가지고 그 버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카드로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스펙 업그레이드 부분은 사실 매번 신규 플래그십 발표할 때마다 좀 있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뭐 그만큼의 진보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 한번 보세요. 3에서 4 나올 때 혁신이다 무슨 뭐 심장 박동수 뭐 그거 해가지고 뭐 그 헬스 SLS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왔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니 삼성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외신들은 굉장히 반응이 형편없었고 5는 불과 뭐 한 서너 달 전까지만 뭐 TV에서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 5가 지금 광고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뭐 Are you 5?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저 되게 좀 광고 재밌게 봤거든요. 뭐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 그렇지 지금 3, 4, 5 6까지 나오면서 지금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외신 반응뿐이에요.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 객관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은 제 판단에는 제 판단에는 삼성의 기술적 혁신이라기보다는 삼성이 마케팅 부분에 집중한 것이 여느 때와 같은 진보를 그 어느 때보다 혁신한 것처럼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다. 부풀려져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말씀해 주셨다시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 큰 변화는 사실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늘 느껴왔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좀 집중을 한 부분도 있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페이 쪽으로도 그랬고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좀 부풀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말씀대로 뉴스가 공개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짚어볼게요. 무선 충전은 이번에도 자기 유도 방식이에요. 그게 한 5년 됐어요, 나온 지가 5년 된 방식이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거든요. 시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2만 원 내면 살 수 있습니다. 만 원, 그 반값에도 팔아요, 만 원에도.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잘못된 얘기다. 무선 충전이 이번에 좀 무선 충전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던 거는 자기 공명 방식에 대한 시 테스트가 아직 양산은 안 되고 있지만 테스트가 좀 있었다는 부분에서 좀 관련 환호가 나왔던 거고 지금 현재 번들로 들어가게 되는 뭐 유도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수혜는 받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실제적인 어떤 혁신은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개별 종목별로 뭐 상승률도 다르고 또 실제 수혜 정도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는 데도 몇 종목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그냥 IT 좋으니까 IT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된 거다. 지금부터는 실제 판매가 시작되는 게 4월 10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4월 10일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에 나서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좀 수익 실현에 나서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모바일 부품주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뭐 안 좋은 얘기 한 번 하면은 꼭 안 좋다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작년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미 한번 좀 짚어보시면 애플이 아이폰 6를 이번에 내면서 사상 최대 판매를 했어요. 근데 갤럭시 S6가 맞붙는 곳은 이제 플래그십 가장 비싼 스마트폰군이거든요. 아이폰 6랑 정확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소비층이 일단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전장만큼의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품주 전반의 주가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시면 뭐 적게는 뭐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올라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좋아져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갤럭시 X6가 나왔는데 그 매출이 50% 증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봤을 때 과연 50% 증가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50%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승, 전반적인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뭐 종목별 차별화, 뭐 개별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수익 실현 차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IT 부품주 들고 계시는 부분들이 거의 나눠질 것 같아요.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들어갈까 이렇게 두 가지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전략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